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을 얻고 비상 준비하는 일본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도 공동개발, 중국에는 수출 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지금 미국이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오히려 중국을 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미중 반도체 갈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일본은 이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이를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물론 한 발 뒤처져 있던 반도체 기술까지 따라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난 23일 중국을 향해 반도체 제재까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동참하기로 한 것이죠. 자국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미국과 적극적인 동참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을 얻고 비상 준비하는 일본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도 공동개발, 중국에는 수출 통제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미국과 일본은 지금 거의 동반자적 입장,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는 동반자적 입장을 하면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일본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의 인텔, 그리고 TSMC도 들어왔고, 삼성도 들어오고, 그리고 D램에서 마이크론이 투자하기로 있고, 웨스턴 디지털이 지금 키옥시아를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인수하면서 더 투자를 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저는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도와준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뉴스도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드립니다. 지금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중 갈등, 특히 미중 반도체 갈등을 이용하는 것.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자 미국은 승기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외치던 중국을 향해 엄청난 압박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일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억압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일단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중국의 무기의 기능이, 특히 방산의 기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몰락시켜서 이 전체적인 기업적으로 보면 탈중국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의 공동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그 앞잡이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꿍꿍이 속이 있죠.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껏 한 4, 50년간 떨어졌던 반도체 기술을 이제 다시 되살리겠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부분에 강점을 지니고 있죠. 이러한 일본이 미국의 편에 서면서 지금 중국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30여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왔던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동맹이 아닌 경쟁국이었고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미국을 견제했는지 원래 D램을 가장 먼저 만들었던 회사는 인텔이죠. 인텔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퇴출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D램 시장의 최고가 되었던 일본. 이 일본을 완전히 누르기 위해서 미국이 전략을 쓰죠. 특별히 1988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51%를 차지하는 반도체 강국이 바로 일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랬던 일본이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1986년 자국 반도체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반도체 협정을 맺었고, 한 번만 맺은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반도체 협력을 맺어서 결국 쇠락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회사는 거의 사라지고, 반도체 회사라고 남아있는 게 겨우 도시바 반도체, 지금은 키옥시아로 바뀌었던 랜드플래시밖에 남지 않고 이랬었죠. 그리고 지금 D램과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에 넘어가고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미중 반도체 갈등을 틈타 미국과 손을 잡고 비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방일 당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반도체 확보와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반도체 산업의 부활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일본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투자 현황을 보면 TSMC와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약 11조 원, 이것 투자 내용을 보면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과 신규 공장 건설 검토, 그래서 1공장은 이미 짓고 있고 2공장은 지금 진행 중이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약 5조 원을 투자해서 D램의 생산 라인 건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첨단 반도체 R&D 개발 거점 구축 검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지 인력 추가 채용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인텔 패키징 공장 신설 검토, IMEC 벨기에 회사인데 연구단체예요. 연구단체여서 이 2나노 기술을 지금 이전 추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연구센터 설립 검토를 해서. 자, 일본은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최근 2021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주력한 이후 관련 기업들이 발표한 일본 투자액은 총 2조 엔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일본 내 반도체 관련 매출이 현재의 3배인 15조 엔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 그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2년 전에 얘기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일본에 투자하는 투자액이 2조 엔이 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일본 정부가 내놓은 투자 유치의 미끼는 바로 보조금입니다. 10년 이상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조건만 지키면 자국 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규모는 첨단과 범용 반도체 모두 설비 투자의 최대 3분의 1이며 반도체 장비 및 소재는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죠. 반도체 분야에서의 일본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죠. 소부장 업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바 등 자동차 제조업체, 소니를 비롯한 글로벌 전자업체 등 반도체 주요 고객사가 다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을 미끼로 외국 기업들을 일본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을 일본에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일본 도쿄 인근 요코하마에 300억 엔 이상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시제품 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소재 제품 제조 장비 업계들과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소부장은 한국이 좀 약하죠. 이게 약점입니다. 이것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투자가 확정될 경우 투자액 중 3분의 1 정도인 100억 엔 이상은 일본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경우 공동 출자한 소니와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반도체를 우선 공급할 것으로 알려주고 있죠. 덴소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로 알려지고 있고, 도요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회사이죠.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 건설에 보조금 4,760억엔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등을 얻고 미국을 등에 태우고 지금 비상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게 필요하죠. 미국의 반도체 협력 중인 일본.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피더스는 미국 IBM에서 GAA, Gate All Around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하고 있죠. 또한 IBM은 이미 삼성전자와 2나노 부분에서 기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얻은 기술들, 그리고 여러가지 기술들이 이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는 벨기에의 IMEC로부터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부분에 DUV 노광 장비도 지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EUV 노광 장비를 첫 진입을 하는데 7나노도 아니고 바로 2나노로 직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론은 D램 공장을 투자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최초로 EUV 장비를 도입해 10나노 6세대인 1감마를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미국과 반도체 기술 개발 협력 시간표 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데, 미국과 일본은 26일 반도체 기술 협력 시간표를 정했습니다. 양국은 경제 안정 보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연대해서 개발을 가속하기로 한 것이죠. 미국의 기술과 일본의 이러한 소부장이 합쳐져서 반도체 기술 개발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일이에요. 지금 대만과 한국에 쏠려 있는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더욱더 증폭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눈에 띄는 내용은 AI 및 양자 컴퓨터에 대한 첨단 기술 협력도 언급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산업상의 주도로 2022년에 설립된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의 미국 국립반도체센터와의 협력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연계 등을 상정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며 미국과 일본 현지의 공공조달도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부문에서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45나노급까지 견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지난달에 3월달에 40나노급까지 반도체 허들을 높인다고 얘기를 했고, 이 40나노급까지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PMIC, 전력 반도체죠. 전력 반도체 모든 곳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텔레비전, 이 모든 것들, 전체적인 산업에 완전히 쓰러지게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네덜란드도 압도하겠죠. 어떻게? 45나노급으로 지금 일본의 장비, 특히 노광 장비의 니콘, 캐논, 여기가 했으니, 특히 브라르곤 이머전 방식이죠. ARFI라고 부르는데, 이머전 방식의 기기를 모두 다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되면서 너희 지금 임멀전 방식의 장비가 4종이 있는데 2종밖에 지금 수출 금지를 하려고 하는데 4종 전부 다 해. 지금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고, 지금 일본을 지렛대로 해서 네덜란드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하고 하는 미국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